우리 오늘 강의해 주시는 제목이 닥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황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행복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만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환자의 몇 분의 예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곁들여서 결론을 좀 내볼까 합니다.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요새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면 스트레스도 없다, 주변에 일도 없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요새 행복감을 좀 느끼고 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작년부터 가끔씩 오셔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느끼는 것은 전신적인 무력감, 위장관계통의 그런 문제, 그런 상황의 환자였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전신 무력감, 의지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은 젊은 남성인데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어지럽고, 이 세 분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까 우리 행복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보면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즐거움,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첫 번째 환자는 유럽에 사세요. 가끔씩 유럽에 가요. 신기하게 거기만 가면 모든 증상이 다 없어져요. 한국에서는 다 죽어가는 것처럼 힘든데 고향에 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 초죽음이 되었던 분들, 그게 무슨 문제야? 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더니 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급실에 갔을 때는 그럴 때 딱 보고 안정제를 처방을 합니다. 이건 질병이 아닐 것 같다. 안정제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세 환자분들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얘기의 마지막에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지하게 그냥 걷는 것.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질문 사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무엇을 얻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력이라고 그럴까? 걷는 것은 그냥 쭉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걸으면서 뭔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하죠.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의학적이기도 해요.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볼 텐데, 오늘도 뭔가 일들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일들이 항상 즐겁지 않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면 경영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 그 일들을 보면, 그건 이제 나를 힘들게,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머리를,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악화시키죠. 그런 문제들은 계속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죠. 객관성을 잃게 하고 스스로의 어떤 부정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철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걸으면 35km 정도 걸어요, 하루에. 처음에는 이게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서 적응이 되니까 다리가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녁 때가 돼서 숙소에 들어가요.
그렇게 무겁지만 정신이 머리가 맑아져요. 걷는 동안 아까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걸을 때는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신에 자연을 보게 되죠. 또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고 처음 문제 환자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세 환자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원리. 자, 우리가 스트레스의 대상은 보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지 않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소실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환경에서 그냥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고민하고 노력을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는 내가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좀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내 머릿속에 그것을 지워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런 것에 좋은 얘기가 저같이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여요. 계속 들은 것들이 안 들려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내 스스로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코믹한 그런 감정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코믹하지 않은 거 다 알아. 그거 어때서? 아니면 뭐 그거 닥친다고 내가 죽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주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든 부분은 맞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긍정적인 이면이 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 있었나요? 없죠.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